봅시다. 534번부터. 534 C 요 문제가 또 나왔죠. 누가 질문했던 건데 이 이제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하는데 문제는 정규 분포와는 별게 아닌데 이항 분포 내에서 확률 변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돼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게임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8분의 1 확률로 10점을 얻고 8분의 7 확률로 1점을 얻는 게임을 한답니다. 그럼 이 게임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해야 돼 말아야 돼? 무조건 해야지. 원래 본전 게임 하려면 몇 점씩 줘야 되니? 7점 플러스 7점 마이너스 1점인가? 그러면은 쌤쌤이잖아.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하면 할수록 득입니다. 당장은 손해볼 수 있더라고. 어쨌든 이 게임을 미쳤죠. 몇 번이나 한답니까? 448번이나 시행한답니다. 그럴 때 245점 이상 얻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 245점 이상 얻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핵심은 뭐니? 이게 분명히 이항분포잖아. 왜? 우리가 주목하는 확률은 얼마입니까? 주목하는 확률은 8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횟수는 448.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 448번 중에 몇 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고 안 하고 점수로 얘기를 해줬잖아.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어요. 이 문제. 숫자가 간단하면 적당히 그냥 비벼가지고 암산해가지고 풀 수 있는데 숫자가 이렇게 커지면은 이게 몇 번 8분의 1 확률이 몇 번 나와야 되는지 감이 안 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미지수 놓고 연립방정식 풀면 연립방정식도 아닌데 1차 방정식 풀면 된다 그랬어. 뭐를 미지수로 놓냐면 8분의 1 확률이 나올 사건의 횟수. 이걸 몇 번? n 써버렸네. 이거 x번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얘가 x번 나오면 8분의 7 확률의 사건은 몇 번입니까? 448 마이너스 x번 등장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 사건이 x번 나오게 되면 그때 얻는 기대값은 10x 얻게 되는 거고요. 안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1점 빼야 되니까 요것도 곱해가지고 점수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448번 실시해서 이 사건이 나올 횟수를 x번이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점수는 10x 더하기 10x 빼기 1 곱하기 448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얻게 되는 점수다. 이 점수가 몇 점 이상? 245점 이상일 x의 범위를 구하시면 된다. 괜찮죠? 요거 때문에 질문했을 겁니다 아마. 요거 때문에 요것만 해결되면은 단순 이항분포의 정규 분포가 문제니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1x 되고요. 448 넘어오면은 이거 아마 11의 배수가 나오겠죠? 얼마입니까? 693 이렇게 되나? 보이죠? 6363 그러니까 x가 몇 번 이상? 63번 이상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확률 변수 놔야지. 어떻게? 이 사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놓으면 x는 이항분포 448, 얼마? 8분의 1을 따르게 되고 우리는 x가 얼마 이상? 63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러 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지? 이거 직접 구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못 구한다 그랬어요 사실상. 이번 달 가기 전에는 구할 수 있을까? 못 갈걸? 그러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얘를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화 시킨다 그랬지. 그럼 정규 분포 뭐 됩니까? x는 정규 분포, 평균은 둘을 곱하면 되겠네? 곱하면 얼마냐? 56이요. 56, 56에 다시 8분의 7을 곱하면 절묘하게 7의 제곱을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뭐 하시면 됩니까? 표준화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표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z 되고요. 63에서 56 빼면 7, 7을 7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표준화하면 암산하지 마라. 이거는 실수 나온다. 그래서 요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0.5에서
요거 3413이지? 빼면은 1587인가? 그래서 0.1587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죠. 괜찮죠? 요런 스킬 기억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593번 봅시다. 593. 593. 손가락 아니지. 이랑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랍니다. 확률 질량 함수니까 확률 분포표를 그려야 되겠지. 근데 뭐라 그랬냐면 x가 스몰 x일 확률이 6분의 1에 x 플러스 1이라고 그랬고 여기 x 자리에다가 얼마? 0, 1, 2 3개만 대입하랍니다. 확률 변수가 0, 1, 2 3개밖에 없네. 그러면은 요거 우리 만들면 되죠. 잽싸게 x가 0이고 1이고 2고 그때 확률은 대입하면 6분의 1, 대입하면 6분의 2, 대입하면 6분의 3 다 더해서 1 문제 없죠. 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 바에 대하여 6x 바에 뭘 구해달라고? 시그마를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6이 바깥으로 그냥 튀어나가죠. 분산은 제곱돼서 나가는 거였고 표준 편차는 뭐였습니까? 그냥 나가는 건데 음수면 양수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절대값으로 씌워서 내분했었는데 6배의 절대값 x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괜찮죠? 그러면은 x바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걸 구할까 우리는? x바의 분산은 어떻게 구했었니? 모분산 뭡니까? 시그마 제곱을 뭘로 나눈?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걸로 구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해주면 된다? 요것만 구해서 이거 구하고 루트 씌워서 요거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모분산 구하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모집단에서 평균 구하고 다 하셔야 되겠지. 평균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 x를 구하면 곱해서 다 더하면 얼마냐? 6분의 6, 6분의 8, 3분의 4가 나오고요.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x 제곱의 평균에서 3분의 4의 제곱을 빼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x 제곱은 여기다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곱하시면 6분의 2, 6분의 12, 6분의 14, 3분의 7. 그러니까 3분의 7에서 9분의 16 빼시면 되죠. 계산하면 얼마냐? 9분의 5인가? 9분의 5. vx가 9분의 5니까 얘는 n이 4였고 거기다가 다시 9분의 5를 얹어주면 된다. 이렇게. 얼마 나온다? 36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vx바. 여기다 뭐 씌우면? 루트 씌우면 시그마 x바 나오죠. 그럼 시그마 x바는 얼마입니까? 6분의 루트 5인데 거기다 다시 6 빼면 되니까 루트 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입니다. 넘어갑시다. 595번 봅시다. 주머니 속에 1, 2, 3, 4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구슬이 3개씩 들어있다. 1도, 2도, 3도, 4도 전부 3개씩 들었답니다. 총 12개죠. 이 주머니에서 3개의 구슬을 이미 추출할 때 3개 뽑는답니다. 3개 이미 추출할 때 구슬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 그러자. 근데 어쩌라고? 그때 2x바 마이너스 3의 평균 플러스 앞에 문제랑 비슷하죠. v 6x바를 구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는 뭐 되는 겁니까? 2배에 2x바 마이너스 3으로 계산하면 되고 얘는 36배에 v x바로 계산하시면 된다. 근데 이걸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뭐 합니까? 모 집단하고 표본 집단의 관계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뭡니까? 그냥 모평균 구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방금 전에 했지만 뭘로 구하면 되니? n분의 이렇게 되겠지.
n분의 뭘로? vx로 구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그냥 평균하고 그냥 분산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평균하고 그냥 분산이라는 거는 세 개를 뽑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모집단에 뭘 구하시면 된다고요?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걸로 확률 분포표 만드시면 돼요. 확률 변수 x는 1, 2, 3, 4. 걔네들 각각의 확률이 전부 다 12분의 3, 12분의 3, 12분의 3,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평균은 그냥 구해도 되죠. 다 똑같으니까 다 더하면 10, 4로 나누면 4분의 10, 2분의 5. 그러니까 우평균 자리에다 얼마? 2분의 5를 대입해 주시면 되고 36하고 3 약분하면 10이 되죠. 그 다음 분산은 뭐 하셔야 되니? 직접 또 구해야지. x제곱은 1, 4, 9, 16. x제곱의 평균 구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암산 안 된다. 4분의 30 나와? 16 되네. 1이니까 30 나오네. 여기서 평균의 2분의 5 제곱 4분의 25 빼면 되겠네. 그럼 4분의 5 나오나? 그래서 이 자리에다 얼마? 4분의 5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날라가서 5 빼기 3 2 되고요. 날라가서 3, 5, 15니까 17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 괜찮죠? 604번 봅시다. 604. x는 정규 분포 어딥니까? 80,16의 제곱을 따른다. 모집단이.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많이 듣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x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루트 n분의 648 이하의 확률을 구하면 0.6915가 나온답니다. n 값을 구해달래요. 뭐 하는 거냐면은 요 자식을 표준화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요 자식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뭐 한다? x바의 정규 분포도 우리가 구하면 된다. 평균은 같고요. 원래 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 얼마? n으로 나눈 놈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야 되니? 루트 n분의 16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지. 요렇게. 괜찮죠? 그리고 똑같이 표준화하면 됩니다. 살짝 꼬아놓은 거야. 많이 꼬은 것도 아니고. 표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x바는 z 되고요. 여기에서 얼마 뺍니까? 80을 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루트 n분의 648에서 80을 빼고 뭘로 나눕니까? 루트 n분의 16으로 나누면 이게 0.691호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정리하기 전에 표준화 했으니까 표준화하면 무조건 뭐 한다? 무조건 그린다. 이렇게. z가 누구누구 이하일 확률이 0.691호로 0.5보다 크니까 여기 와야 되겠지. 이 자식을 우리가 t라 그러면은 여기 t가 왔을 때 여기가 얼마로 나와야 됩니까? 여기가 0.191호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괜찮지? 그러면 t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t 얼마입니까? t가 0.5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풀면 되니? 노란색 박스가 0.5입니다.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노란색 박스 분모 분자에 뭐 곱하자? 루트 n 곱하자. 루트 n 곱하기 전에 이거 16으로 나눠지냐 없이? 아, 이제 16으로 나눠지나? 안 나눠지나? 4로 나누면은 도와줘. 160이니까 그러네. 16은 안 나눠지고 8로 나눠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분모 분자에 8분의 루트 n을 곱합시다. 8분의 루트 n을 곱하면 분모는 2되고요. 분자는 이거 얼마 되냐? 81 마이너스 10 루트 n 이렇게 나오나? 이게 노란색 나오겠지? 이게 얼마가 나오게? 0.5인 2분의 1 나오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8이면 되겠지. 이게 8이면 되니까
n은 64. 괜찮죠? 끝! 그러면 우리 유형 11번 남았나? 네. 11번, 12번 두 개? 두 개 하고 숙제 저기 없으니까 숙제 쭉 합시다 우리. 요거 두 개에 대한. 그래서 오늘 너네가 자습하면서 마무리 짓는 거야. 자, 유형 11번 봅시다. 제목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인데 이거 그냥 똑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많이 꼬아놓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국어 영역이야. 연습하면은 나중에는 보입니다. 지금은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엔 보인다. 624번 해볼게요. 어려운 게 있으면 그걸 좀 하겠는데. 모집단은 정규 분포 어디를 따르느냐? m, 10의 제곱을 따르고 표본의 크기는 n이고 몇 퍼센트로 추정했냐면 95%로 추정했는데 맨 아랫줄 보니까 신뢰도 상수가 얼마? 1.96인 걸 전부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놓고 문제가 뭐라 그랬냐? m-x바의 절대값이 2 이하니까 요거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95%로 추정할 때 요렇게 되게 하는 n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거든. n의 최소값 이렇게 되는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치?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요 모양 봐봐봐. 요 모양 보면 뭐 드는 생각 없니? 요 모양? m-x바 없나? m-x바. 야 참고로 요거 양변 절대값이었으니까 내가 바꿔줄게. 그러면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내가 바꿔놓게. 요거는 어디서 본 적 없나? x바 마이너스 m 요것도 본 적 없나? x바 마이너스 m. 우리가 x바가 a 이상일 확률 구하라 그러면은 요거 표준화할 때 어떻게 표준화합니까? 양변에 x바의 평균을 빼는 건데 x바의 평균이 뭐하고 똑같았냐면 모평균과 똑같았잖아. 그럼 요거 표준화하려면 양변에 m 빼고 분모를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누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것도 뭐 하자는 얘기야? 이 상태로 해석하지 말고 얘를 뭘로 바꿔가지고 확률 변수 Z로 바꿔서 읽어내면은 표준정규 분포표로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다 양변에 뭘로 나누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자. 뭐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자.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고요. 근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0이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루트 n분의 10으로 여기도 루트 n분의 10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가운데가 뭘로 변해요? z로 변하겠죠. 그래서 이 식이 뭘로 변하느냐? z가 되고요. 얘는 뭐 되니? 5분의 루트 n 되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지. 됐냐? 근데 문제가 뭐냐? 야 이건 많이 힘든데. 문제는 얘를 신뢰도 95%로 추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문제만 푸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를 풀면은 우리가 표준화했으니까 바로 또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고요. 여기가 5분의 루트 n이 되겠죠. 그치? 근데 우리가 몇 퍼센트로 추정했냐면 95%로 추정했거든. 95%로 추정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였냐면은 요 개념 설명할 때 했던 얘기인데 내가 생각하는 평균 기준으로 추정하는 평균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95% 0.95의 확률로 이렇게 구간으로 이렇게 넓히는 거라 그랬잖아. 구간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
마이너스 1.96, 1.96이면은 딱 뭐 되는 겁니까? 딱 95% 추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고안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한 구간이 추정 안쪽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말이 좀 어렵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고 여기가 1.96이야. 여기가 우리가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인데 요 5분의 루트 인이 바깥으로 삐져나가면 된다는 얘기니 안 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러면 추정 구간 안쪽에 존재해야 되는 바깥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 하라는 거예요? 5분의 루트 인이. 1.96보다 뭐 해달라는 얘기야? 작거나 같으라는 얘기지. 여기 좀 어렵지 요 말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거를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곱하시면 얼마 돼요? 10에서 0.2 빼면 되니까 9.8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그치? 제곱해야 돼 이거지. 9.8 제곱하면 얼마냐? 하자. 뭐라고? 하자. 오랜만에 야 이거 뭐 외국 가면은 이거 중학생들이 이런 거 한다며. 모르나? 중학생들 수학이에요. 미국 가면은. 이런 거 한대. 88이 64. 6 올라가면 784. 89, 72, 7 올라가면은 88이 얼마 나오냐? 9, 6, 04. 96.04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이상이 되는 당연히 얘는 자연수니까 얼마는 돼야 된다? 97은 돼야 되겠지. 97 결론적으로 n은 97 이상. 근데 n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n은 97 이렇게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아, 내가 추정한 95% 구간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 놈들이 요 구간. 이해될까? 요런 관련된 말들이 뒤에 더 어렵게 나옵니다. 어디쯤에 나오냐면은 19문에 나올 텐데. 19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 어쨌든 유형 12번 넘어갑시다. 요거 하고 일단 진론을 끝내는 걸로. 제목 보니까 표본의 크기, 신뢰도, 신뢰 구간의 관계인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신뢰 구간 적어놓고 얘가 커지니까 얘가 작아지네. 서로 이제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뭐 혹은 들어봤겠지만 제곱의 반비례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럼 외울 필요 없고요. 아니지. 이해는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한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얘기할게요.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 개념 있으면 좋은데 없죠? 없으니까 일단 풀고 나서 그 얘기 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629번을 풀까 630번을 풀까 629 풀자. 629 잠깐만. 아 여기 문과 없구나. 야, 629 뭔지 아냐? 아 문과가 없으니까. 야 근데 629 잠깐만. 한국사 하면 배우는 거 아니야? 629사는? 맨날 수학만 보고 과학만 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모표준 편차 시그마고요. 모평균 m이고요. 신뢰도 알파 %랍니다.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한 신뢰 구간을 구하면 그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A는 뭡니까? 하나만 해볼까? A는 뭘로 나온다?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K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알파 퍼센트에 해당하는 신뢰도 상수가 되는 거겠지. 표준 정규 분포 상에. 그때 옳은 걸 모두 골라달라. 1번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B 빼기 A 값은 커집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야, 신뢰도 낮춘다 그랬거든. 신뢰도가 낮아지면은 요 알파 퍼센트가 낮아진다는 얘기잖아. 알파 퍼센트가 낮아지면은 K도 뭐 되는 거니? K도 작아지는 건가? 그치? 생각해봐. 95%일 때 1.96이었잖아. 99%면 2. 얼마였잖아. 당연히 신뢰도가 낮아지면은 뭐도 된다. 신뢰도가 낮아지면은 구간도 이렇게 짧아지는 거죠. 이 얘기했잖아 내가. 신뢰도 뭐 할 수 있다 그랬냐? 100% 추정 가능하다 그랬지. 그치? 신뢰도 100% 추정 어떻게 되는 거니? 전체 다. 이번 수능 시험의 평균은 0점 이상 100점 이하일 것이다. 그게 신뢰도 100%잖아. 당연히 신뢰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간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1번은 K가 뭐 된다는 겁니까? 작아진다는 얘기죠. 뭐를 낮추면? 신뢰도를 낮추면. 그리고 표본 크기를 크게 한다. N을 키운다. 그러면 B-A. 지금 문제 1, 2, 3, 4, 5번 보니까 전부 B-A를 물어보고 있잖아. 빨리 우리는 뭐 하셔야 됩니까? B-A를 구해놔야 되겠네. 근데 우리가 B-A도 뭔지 알죠? B-A는 신뢰 구간의 길이였잖아. 뭡니까?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K가 작아지면 B 빼기 A 작아지네? 전문용어로 무슨 관계라 그냥 비례 관계라 그럽니다. K가 반으로 줄면 B 빼기 A도 반으로 주니까. N이 커지면 루트 안에 들어간 요놈이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또 B-A가 작아지는 효과잖아. 얘도 작아지게 하고 얘도 작아지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1번이 뭡니까? 맞는 말이 되죠. 여기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 식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를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당연히 신뢰 구간의 길이 B-A는 신뢰도 상수 K에 비례합니다. 모표준 편차에 비례합니다. 표본의 크기에는 뭐하죠? 얘는 반비례 느낌이잖아. 근데 루트 씌워졌기 때문에 반비례는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잘 봐. 표본의 크기는 제곱을 하면 반비례가 되는 거야. 제곱하면은 뭐 되기 때문에 루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뢰 구간의 길이와 표본의 크기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그러냐면 제곱에 반비례한다. 표본의 크기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신뢰 구간 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괜찮죠? 별말 아니야. 이런 말이야. 그래서 1번은 뭐다? 맞는 말이다. 2번 뭐라 그랬습니까?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n이 똑같대. n은 그대로래. 근데 B-A 값이 작아지면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신뢰 구간 길이가 작아지면 요 K도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뢰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네. 2번도 맞는 말이고요. B-A 값은 표본 평균의 값과는 관계없다. 여기 표본 평균에 관련된 놈들이 없죠. 원래 표본 평균이 있었는데 B에서 A 빼면서 뭐 됩니까? 표본 평균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 구간 길이하고 표본 평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신뢰 구간에는 상관이 있지. 근데 신뢰 구간 길이에는 빼다 보니까 날아가서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말. 신뢰도가 일정할 때 지금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신뢰도가 일정할 때 간다.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되면 신뢰도는 2배로 줄어들겠지. 근데 4번은 2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이 방금 전에 말했던 뭐다? 표본의 크기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개념이 표본의 크기 제곱이 4니까 루트 씌운 2배만큼 줄어드는 거구나. 그 얘기 하는 겁니다. 5번은 맞는 말인데 왜 맞는지 볼게요. 신뢰도가 일정할 때라는 얘기는 K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표본의 크기 잠깐만 뭐야? 옳은 걸 고르라 그랬네? 잠깐만 1번 맞았지? 미쳤는데? 1번 틀렸나? 네, 1번 틀렸다. 1번 내가 틀렸다 그랬나? 그럼 2번하고 3번이 맞았나? 5번은 뭐냐?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얘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지잖아요. B-A가 커져야 되는데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하고 3번이 되겠죠? 그럼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됩니까? 신뢰 구간 길이 이렇게 써놓고 외워가지고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면 이렇게 비교하시면 된다는 거죠.
끝. 끝. 끝이고요. 네, 끝입니다. 그래서 특강 지수는 이걸로 종료하는 걸로.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뭐 하냐면은 고생하셨고 한 달 우리 빡세게 하는 거야. 지금 다른 반에는 이제 막 절반 지나가고 있어. 아, 절반 좀 더 지나가겠구나. 확률하고 있겠구나.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빡세게 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숙제 이게 검사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요 문제를 쭉 풀어 그냥 잽싸게 몇 문제 안 되니까. 그리고 풀고 중간중간에 채점하면서 쌤한테 질문하라고. 이해되지? 나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야?